저는 결혼한 지 18년 됐고 두 남매를 둔 40대 후반 헌댁입니다. 남편과 저는 취미나 성격이 잘 맞아서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인테리어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지랖도 넓고 놀기도 좋아하고 때로는 아가씨가 접대하는 술집을 가는 일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불안하기도 하고 언짢기도 했지만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별별 일도 다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손도 많이 가고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아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 교육과 남편 내조에 신경 쓰기로 하고 10년 이상을 전업주부로 착실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부족하지 않게 벌어다 주다 보니 애들 학원이며 하고 싶은 것들은 남부럽지 않게 해주었고요. 가끔 부부 동반 모임이 있을 때면 저도 꼭 참석을 해서 모임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기에 저도 불평불만 전혀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아이들 챙기며 학교 어머니 활동도 하면서 학부형들과 모임도 하고 자식과 남편 얘기도 나누면서 나이 먹어가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가슴 떨리고 정말 지금도 심장이 벌렁이고 하네요. 때는 2018년 큰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방학을 맞아 몇몇 친한 가족들과 낚시 겸 물놀이를 하러 바닷가를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인 성격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잘하고 비위도 잘 맞추는 타입이라 아무 탈 없이 즐겁기만 한 시간이었습니다. 단, 남편의 흠이 있다면 여자에게 치근덕대는 안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거나 몸매가 좋고 외모가 좋으면 대놓고 섹시하다 하고 이뻐서 죽겠다 하고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와 싸운 적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남편의 이런 점을 커버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또 버릇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과 바베큐 파티를 끝내고 어른들끼리 2차로 술을 마시는데 한 엄마에게 꽂힌 남편이 계속 치근덕대는 말을 하면서 제 기분을 망치더라고요. 그 엄마 남편은 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1차 마시고는 숙소를 먼저 들어간 상태였고요. 근데 그 엄마 자존심도 없는 건지 너무 재밌다며 남편의 어깨를 톡톡 때리며 헤헤 웃으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문제 삼거나 별 얘기하지 않고 즐겁게 무사히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생활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항상 늘 그랬듯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늦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좀 적적하고 맥주 한 잔 땡겨서 옆집 사는 동생과 맥주집에 가게 됐습니다. 자리를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회사 직원을 만나게 됐는데 알고 보니 회식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두근대더니 좀 찜찜하고 불안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 순간 불안함이 커지면서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와서는 다시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질 않더군요. 남편이 워낙 공사다망한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전화가 안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어서 조금은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진 상태로 차를 끌고 남편이 자주 술자리를 하던 동네로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한참을 짰던 중 드디어 남편을 발견했는데 낯익은 한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낀 채 얼굴을 비비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바닷가에 같이 갔던 그 엄마. 바닷가에서 남편 말에 마냥 즐거워하던 그 엄마네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상대도 아닌 내 아들 학교 학부형이라니. 다리가 풀려서 더는 운전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는 잠시 숨을 가다듬은 후 침착하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 두 사람 술에 너무 취해서 제가 따라 붙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두 연놈들 머리채를 잡고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순간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을 생각하고 폰을 열어 녹화하며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두 사람은 역시나 호텔 앞에서 멈추더니 서로의 거시기를 만지며 뒤도 안 돌아보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우라통 터지는 심장을 움켜쥐고 따라 들어가려다가 몸과 다리가 너무 떨려서 발길을 멈추고 녹화한 장면을 다시 봤더니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서 돌멩이라도 주워서 그것들이 들어간 방문 부수고 다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머릿속에 내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하고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 눈치채지 못하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그 여자에게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혼은 당연한 거였고요.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한 후 남편의 회사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남편 명의의 개인 통장이며 집안 비상금 등등 남편을 아주 쌍거지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증거 영상은 있었지만 참고 자료일 뿐 직접 증거 자료로는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개망신 주고 이혼 당하게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서 그 여자에게 보냈죠. 그랬더니 그 여자 저보고 미친년 취급하며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더라고요. 증거 있냐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적반하장에 한심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멍청하고 몸이나 함부로 하는 주제에 입은 살아서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나대더라고요. 애들을 생각해서 봐줄까 하는 생각 아주 조금은 했었지만 그것마저 달아나게 하길래 절대 안 봐주고 진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여자 남편이 알게 돼서 이혼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 집 애들한텐 미안하지만 애들은 정확한 사실은 모르는 상태로 전학을 갔고요. 제 남편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하려고 하던 중에 회사가 완전 어려워져서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평생 갚으며 잘하고 산다고 저에게 사정사정하며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싹싹 빌며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꼭 이혼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엄마가 봐주라고 자기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하며 참으라고 하길래 저도 고심 끝에 남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이혼만은 취소했습니다. 대신 회사 규모는 좀 줄이고 지분의 60%와 현재 사는 40평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는 거 명의라도 바꿔놓으니까 든든함은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만 남편이 술자리 한다고 할 때마다 가끔은 그때 생각이 나서 속상하긴 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저 스스로 느끼고 있어서 천천히 이겨내는 중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더 성장했고 더는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알아서 잘할 거라 믿고 싶지만 개벌은 남주나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 없겠지만 아이들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남편을 계속 지켜보는 중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를 많이 응원해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하고 있네요. 1년 전부터 저도 도자기 공방에서 배우며 일도 하고 있고요.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도록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결심을 바꾸시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아내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이라고 들었는데 아내분이 분노를 다 참고 인내하는 길을 택하신 것 같으니까 남편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셔야겠네요. 아버지로서 당당하시길 바라겠고요. 제발 정신 차리시고 아내분에게 충성하고 사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내분은 정말 대단하시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